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대한전선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주가는 엄청나게 뛰었죠. 7달 만에 3배가 뛰었습니다. 28,000원까지 올랐고요. 자, 이후에는 이제 단기간 급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차익 매물 쏟아지면서 최근에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횡보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8.45%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기대감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의 반등 흐름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은 중립,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스탠스의 변화가 생기면서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중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뚜렷한 스탠스 자체가 형성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3.19%, 약간 높은 느낌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공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매 비중 굉장히 낮은 비중 보여주면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비중 보여주면서 안정세 이어가고 있고, 대차 잔고도 최근에 바닥에서 계속해서 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매도 관련해서 딱히 전혀 걱정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5천, 2조, 2조 4천, 2조 8천, 3조 2천, 올해는 3조 5천, 내년 후년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은 계속해서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눌린 적도 없이 우상향 중에 있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500에서 300대로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400, 700, 1100, 1200대까지 올해. 자, 내년 후년 가면서 1600, 2000 좋은 흐름 이어갈 전망입니다. 단기 순이익도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년부터 조금 더 힘을 내서 폭을 늘려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우상향 중에 있고 올해도 괜찮지만 내년부터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먼저 3분기에는 270에서 290으로 소폭의 상승 보이고요. 자, 4분기에는 210에서 370으로 더 큰 폭의 상승,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200대에서 좀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80, 90, 70, 자, 전반적으로 70에서 80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향후에도 비슷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 언더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 없고요. ROE 보겠습니다. ROE는 좀 들쭉날쭉합니다만 좋았을 때는 한 7 정도, 7에서 8 사이. 자, 그리고 올해 작년은 거의 4에서 5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저점으로 내년부터 다시 한번 힘을 낼 것 같습니다. 7, 8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두 자릿수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직은 그냥 개선되고 있다 정도의 의미만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EPS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자, 올해 작년 좀 아쉬운 성적. 자, 그래도 내년부터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기대감 실리고 있고요. 자, 다만 배당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54.42배, PBR은 2.63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은 여전히 고평가 구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년 만에 3배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거에 비해서 과도하게 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당히 고평가였고 지금도 약간의 고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의 레벨은 다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선업계 업황인데요. 이제 견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전력망 노후화와 데이터 센터 증설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고압 케이블과 변압기 중심의 공급 부족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초고압 충전망 교체 및 신설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한전선이 초고압 케이블과 해적 케이블을 앞세워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동사는 최근 미국에서 500kV급 초고압 전력 케이블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고요. 500kV는 장거리, 대용량 송전에 필수적인 최고 수준의 전압 등급이 되겠고 글로벌 소수 기업만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재생에너지 확산과 송전 인프라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대한전선의 북미 시장 입지는 더욱더 강화가 될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도 존재감이 커지면서 좋은 소식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유럽연합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 간 전력망 연계를 확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초고압 육상 및 해저 케이블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유럽 인증과 실적을 기반으로 신규 프로젝트 참여 범위를 넓히면서 점진적으로 시장 침투를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해외 생산 거점 역시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베트남, 남아공, 사우디 등지에 이 생산 기지를 구축해서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전력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현지 생산 기반을 보유한 대한전선이 아무래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원재료인 구리 가격의 점진적 상승세 역시 실적 전망치를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선주는 제품 가격에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는 에스컬레이션, 즉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뜻하는데요. 이 에스컬레이션 조항 덕분에 구리 가격 상승 시 매출액이 같이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업황적으로 봤을 때 좋은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자,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뭐 굉장히 호재들 많이 나와 있고요. 업황도 괜찮고 특히 북미나 유럽 쪽 관련해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재료도 좋고 뭐 실적도 우상향 중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업황적으로도 좋긴 합니다만 지금 문제는 주가가 너무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3배가 뛰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내려왔다고 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줍줍의 기회로 보기에는 다소 좀 높은 레벨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고 신규로는 아직은 좀 높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관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유자분들 그럼 어떻게 대응하냐?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2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뭐 기존만큼 크게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새로운 재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은 어쨌든 단기간에 크게 오른 만큼 당분간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은 현재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멀리 봤을 때는 물론 우상향 가능성은 있으나 기간 대비 수익성을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는 조금 이제 얼마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래서 보유자분들 그럼 익절은 언제부터 하냐? 지금은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 좀 익절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보실 분들은 한 70에서 80까지도 줄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부분 좀 익절하시고 소액 비중으로 20에서 50 사이 소액 비중으로만 여기까지 26,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여기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런 데서 자 25,000원 위에서 이미 익절하고 나오신 분들은 사실 베스트죠. 가장 잘하셨고 알짜 구간 다 먹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다. 자, 하지만 대응 못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익절해 나가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26,000원까지 보고 나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딱히 대응할 건 없겠습니다. 물타지도 마세요. 어차피 지금 고점에서 물려봐야 10% 초중반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물탈 필요는 없겠다. 보유하시다가 본점 근처 오면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